멈춘다길 지금. 이건 널 아버지의 선택이다. 빨간 불이 제어실 천장을 물들입니다. 새벽의 원전.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70대 남자의 손이 빨간 정지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귀 안쪽에서 심장이 울립니다. 이걸 누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손끝에 땀이 맺힙니다. 이 버튼 하나로 도시는 살 수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쿵.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전은 기술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날 새벽 이 버튼 앞에 섰던 사람은 기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오늘 딸이 학교에 간다. 왜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버튼을 눌러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한 사람의 선택이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 원전 안전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같은 시각, 착륙을 앞둔 비행기 안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밀러. 62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감사관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수십 개 나라의 원전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완벽하다는 평가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원전은 결국 사람이 문제야. 후쿠시마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악몽을 꿉니다. 멈출 수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던 그날. 그리고 지금 그가 향하는 곳은 한국입니다. 밀러는 아직 모릅니다. 곧 만나게 될 한 사람의 선택이 자신이 40년 동안 믿어왔던 안전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2025년 12월 17일 전 세계 원전 안전 포럼에 한 통의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 두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의 심장은 얼어붙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의 폭발, 2011년 후쿠시마의 멜트다운. 원전은 늘 공포의 이름으로 기억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비공개 문서에서 한 나라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 세계가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뛰어나겠지만 안전 문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IAEA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안전감사관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그가 바로 지금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리처드 밀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한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세계의 기준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날 새벽의 진실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새벽의 선택이 한국 원전 전체를 시험대에 올리는 첫 번째 불씨가 될 줄은 말입니다. 인천공항 오전 8시 47분. 점검단 5명이 도착했습니다. 밀러를 포함해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전문가들. 모두 자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중 프랑스 출신 파블로 듀랑이 비웃듯 말을 꺼냈습니다. 리처드, 자네 한국에 와본 적 있나? 밀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네. 파블로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작년에 중국 원전 점검 갔을 때 말이야. 서류는 완벽했어. 근데 현장 가니까 안전 매뉴얼이 먼지 쌓여 있더군. 아시아는 다 그래. 독일 대표 베르너가 무거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파블로, 편견은 위험하네. 파블로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편견? 경험이지. 이 친구들
환영 리셉션부터 화려할 거야. 꽃다발, 사진, 만찬.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절대 안 보여주지. 밀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파블로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입국장을 나선 순간 밀러는 멈춰섰습니다. 환영 현수막이 없었습니다.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대신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은 한 여성이 명패 하나만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고 미소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IAEA 점검단 여러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서윤입니다. 바로 회의실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파블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환영 인사는? 한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소중합니다. 환영사는 결과로 드리겠습니다. 밀러는 그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량으로 40분. 점검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도 다과도 홍보 책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두툼한 검은색 바인더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한 줄, 운영기록 전면 공개, 2020년, 2025년. 파블로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서류부터군. 하지만 밀러는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밀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상 운영 기록이 아니야. 첫 페이지에는 2023년 3월 14일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밀러가 문서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비상정지 사유, 냉각수 온도 상승 0.7도, 규정치 이내였으나 현장 책임자 김도연 판단으로 즉시 정지, 손실액 43억 원, 조치 냉각 펌프 사전 교체, 재발 방지 전 호기 동일 부품 일제 점검. 밀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실패 기록이잖아. 한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기록부터 보여드립니다. 파블로의 비웃음이 사라지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우리에게? 한서윤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면 불신이 됩니다. 공개하면 책임이 됩니다. 저희는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밀러는 호텔방에서 바인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는 40년간 수십 개국을 점검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밀러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는 휴대폰을 들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여기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밀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후쿠시마도 이렇게 솔직했다면? 그날 밤 밀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검은 바인더 한 권이 자신이 믿어온 40년의 안전 기준을 무너뜨릴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6시 점검단은 한국의 주력 원전 한빛 3호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밀러는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30대 엘리트 엔지니어가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자랑하며 설명할 거라고. 그런데 현장 입구에서 그들을 맞은 사람은 백발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작업복은 낡았고 손은 거칠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가 목소리 굵고 낮게 말했습니다. IAEA 점검단 여러분,
현장 책임자 김도연입니다. 파블로가 놀라서 속삭였습니다. 70대가 현장 책임자? 베르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블로 조용히. 김도연은 점검단을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패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AI 예측 알고리즘. 파블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 이 시스템. 프랑스 것보다 세대가 앞서 있는데? 하지만 김도연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점검단을 낡은 벽면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빨간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파블로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정지 버튼이죠. 어디에나 있잖아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누르느냐입니다. 밀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도연은 빨간 버튼을 쓰다듬으며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5년 8월 7일, 저는 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냉각수 온도가 0.3도 올랐습니다. 규정치는 2도까지 괜찮았어요. 다들 말했죠. 괜찮아, 김 선배. 정상 범위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그날 원전 근처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밀러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0.3도가 2도가 되면, 2도가 5도가 되면, 그때 누르면 늦는다. 김도연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원전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표를 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블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김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걸 왜 멈췄어? 손해가 얼마인데? 너 때문에 회사가 43억 날렸어. 이런 말들을 들었죠. 밀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김도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제 딸의 목숨은 43억보다 비쌉니다. 그때 한서윤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밀러가 서류 내용을 읽었습니다. 냉각 펌프 정밀 검사 결과 마이크로 크랙 발견. 예상 파손 시점 48시간 이내. 파손 시 예상 피해, 노심 손상 가능성 70%. 밀러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버튼을 안 눌렀다면? 김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그리고 마을이 사라졌을 겁니다. 파블로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베르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밀러는 떨리는 손으로 김도연에게 물었습니다. 그 후로 회사는 당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김도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현장 책임자로 만들었습니다. 밀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한서윤이 대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산보다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밀러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밀러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한 장의 사진.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밀러는 그때 IAEA 긴급 대응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독백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었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왔을 때, 그리고 노심이 녹아내릴 때, 그는 사진 속 한 남자를 확대했습니다. 도쿄전력 현장 책임자 밀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 아직 괜찮다고 했지. 밀러는 사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책하는 목소리로 독백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때 왜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지금 당장 멈추세요라고. 새벽 3시 47분. 밀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밀러가 물었습니다. 무슨 뉴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재개한대. 밀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들은 그 바다에서 나온 물고기를 먹고 자랄 거야. 당신이 뭐라도 해줄 수 있어? 밀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김도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결심한 목소리로 독백했습니다. 그 사람은 멈췄어. 손해를 감수하고 비난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딸이 있었으니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점검 가방을 열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손주가 있어. 이번엔 진실만 쓰겠어. 다음 날 오전 점검단 내부 회의. 파블로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밀러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파블로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그 감동적인 스토리 말이야. 30년 전 딸 이야기, 버튼 누른 이야기. 다 연출일 수 있어. 우리 감정 건드리려고. 베르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파블로, 서류는 진짜였네. 파블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류는 만들 수 있어. 내가 중국에서 봤다고. 완벽한 서류 하지만 현장은 엉망이었어. 밀러는 조용히 파블로를 바라보며 무겁게 물었습니다. 파블로, 자네는 왜 그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나? 파블로가 대답했습니다. 믿음으로 원전 안전을 지킬 순 없어, 리처드. 증거가 필요하지. 밀러가 말했습니다. 그럼 찾아보세. 한국의 거짓말을. 파블로는 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서윤 몰래 원전 근처 마을로 향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30년 전 사건이 진짜라면 마을 사람들이 기억할 거야. 그는 한 구멍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1995년 원전 정지 아세요? 가게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김도연 씨 말이지. 그 양반 온 동네가 욕했지. 파블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욕을?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고, 원전 멈춰가 마을 경제 다 죽는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뉴스 나왔어. 펌프가 거의 터질 뻔했다고. 그때 온 동네가 김도연 씨한테 절했지. 파블로는 할머니에게 더 물었습니다. 김도연, 딸?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있지. 지금은 서울서 의사한다더라. 그 애가 그때 유치원생이었지.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거지. 파블로는 가게를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독백했습니다. 진짜였어. 연출이 아니야. 파블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한마을의 기억이 곧 국제점검단 전체를 뒤흔들 가장 불편한 질문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지요. 그날 저녁, 점검단 전체 회의, 파블로가 일어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서윤 씨, 저는 오늘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한서윤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닌데요? 파블로가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블로가 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마을 할머니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김도연 씨의 이야기는 진짜였습니다. 밀러는 파블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파블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편견을 사과합니다. 한국에게 그리고 김도연 씨에게. 한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심하는 게 안전감사관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일본 대표 아키라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모두가 아키라를 바라봤습니다. 아키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냉각수 흐름 이상 징후 감지. 그런데 즉시 정지하지 않았네요. 한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키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규정상 즉시 정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3시간 후에 정지했죠? 밀러는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아키라 말이 맞았습니다. 밀러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파블로는 배신감에 얼굴을 붉히며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감동 스토리를 보여준 거였어? 진짜 문제는 감추려고? 한서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키라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3시간이나 지체했습니까? 혹시 정부 압력? 전력 공급 문제? 한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전화로 말했습니다. 김 책임자님, 회의실로 와주시겠습니까? 5분 후, 김도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6월 3일 새벽 4시 17분. 냉각수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밀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즉시 정지하지 않았습니까? 김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전국 모의고사 시험 날이었습니다. 파블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뭐?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전국 50만 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는 날, 원전을 멈추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시험장 냉난방이 끊기고. 아키라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했다는 말입니까? 김도연이 고개를 들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3시간 동안 모든 백업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냉각수 보조 라인 3개 동시 가동, AI 실시간 모니터링 열배 증폭, 제어실 전 직원 비상대기, 그리고 제 손은 3시간 내내 정지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밀러는 서류를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건 규정을 넘어선 조치입니다.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최선을 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시험이 끝난 오전 11시 14분.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50만 학생의 미래와 원전 안전, 둘 다 지켰습니다. 회의실에는 더 이상 질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의 설명은 완벽했고 그의 선택에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 선택이 국제규정이라는 이름의 벽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점검 나흘째 외신 보도가 터졌습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뉴스에서 들렸습니다. 한국 원전 IAEA 점검 중 규정 위반 사실 포착, 안전 논란 재점화, BBC 기자의 리포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안전 문화의 균열, 국제 전문가들 우려 표명, 밀러는 노트북으로 기사들을 읽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왜곡이야. 그날 밤 밀러는 IAEA 본부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있었습니다. 그로시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밀러, 언론이 난리야. 한국 원전의 규정 위반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밀러가 대답했습니다. 총장님, 그건 맥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로시가 말했습니다. 맥락? 밀러, 우리는 법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야. 규정을 어겼으면 어긴 거지. 무슨 맥락이 필요해? 밀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총장님, 그들은 3시간 동안 규정 이상의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로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변명이고 우리는 사실만 보면 돼. 밀러, 보고서에 규정 위반을 명시하게. 밀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령이야, 밀러. 우리 신뢰도가 걸린 문제라고. 화상 통화가 끊겼습니다. 밀러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엔 보고서 초안 커서가 규정 위반 항목에서 깜빡였습니다. 밀러가 괴로워하며 독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규정을 지켜왔어. 규정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는 김도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독백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규정과 생명 사이에서 생명을 택했어. 그리고 둘 다 지켰어. 밀러는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규정 위반 대신 타이핑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적 최적 판단. 그는 보고서를 저장하지 않고 닫았습니다. 결심한 목소리로 독백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밀러는 파블로에게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파블로,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 파블로가 물었습니다. 6월 3일 사건 말인가? 밀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파블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나는 처음엔 배신감을 느꼈네. 하지만 밤새 생각해봤어. 밀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파블로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 딸이 그날 시험을 봤다면 나도 김도연처럼 했을 거야. 밀러는 파블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같이 싸워주겠나? 파블로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IAEA 본부를 상대로? 밀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진실을 위해. 파블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우리 둘만으론 부족해. 베르너와 아키라도 설득해야 해. 파블로의 말에 밀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이 싸움이 더 이상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점검 마지막 날. 최종 평가 회의. 회의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키라가 먼저 냉정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규정 위반에 동의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베르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키라, 자네는 후쿠시마 출신이지. 그래서 더 민감한 건 이해하네만. 아키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가 무너진 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때문이었어요. 규정을 한 번 어기면 두 번, 세 번. 파블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규정을 넘어선 조치를 했어. 규정보다 더 안전하게. 아키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을 넘어선다고요? 그건 자만입니다. 규정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밀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모두가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40년간 원전을 점검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에도 있었습니다. 아키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밀러가 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봤습니다. 규정은 완벽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규정을 지키는 척만 했습니다. 형식은 지켰지만 본질은 잃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키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밀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규정의 글자가 아니라 규정의 목적을 지켰습니다. 그때 한서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점검단 여러분,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는 김도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은 낡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된 김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17분. 냉각수 이상 감지. 정지 조건 충족하지 않음. 하지만 불안함. 보조 시스템 가동. 전 직원 비상대기. 만약 0.1도라도 더 오르면 즉시 정지.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책임자님, 괜찮습니다. 아직 안전 범위입니다. 김도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다는 게 문제야. 괜찮을 때 대비해야 사고를 막는 거지. 밀러는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며 물었습니다. 이건 실시간 판단 기록이잖아. 한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모든 중요 판단을 실시간으로 녹음, 기록합니다. 나중에 감추거나 왜곡할 수 없게. 파블로가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블랙박스야. 원전의 블랙박스? 아키라는 녹음을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형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키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형은 후쿠시마 제1원전 기술자였습니다. 밀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키라가 떨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그날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정지하십시오. 위험합니다. 하지만 상사는 아직 괜찮아라고 했죠. 아키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울부짖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은 그 원전에서 죽었습니다. 살리려다 죽었어요. 괜찮다는 말을 믿고. 그는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형이 하고 싶었던 걸 했습니다. 멈출 용기를 가졌어요. 김도연은 아키라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형님은 영웅이었습니다.
아키라가 김도연의 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은 회의실을 적셨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 가장 큰 반대와 맞닥뜨리게 될 전조였다는 걸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밀러는 한서윤을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창밖으론 원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밀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윤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밀러가 계속 물었습니다. 왜 김도연 씨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70대 기술자보다 더 젊고 세련된 사람을 내세울 수도 있었는데 한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밀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서윤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밀러 씨, 한국의 원전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밀러가 물었습니다. 사람? 한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김도영 같은 사람. 30년 전 욕먹으면서도 버튼을 누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우리 현장 책임자입니다. 밀러는 숨을 멈췄습니다.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의도적으로 한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30년간 멈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책임자로 키워왔습니다. 한서윤은 태블릿을 꺼내 밀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공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화면엔 표가 있었습니다. 표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원전 주요 의사결정자 경력 분석 1995, 2025. 밀러는 표를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사고 예방 경험자잖아. 한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도연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안전을 택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켰습니다. 밀러는 손이 떨렸습니다.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안전 문화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거였군요. 한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결심했습니다. 원전 사고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간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밀러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원전의 진정한 강점은 최신 기술이 아니다. 30년간 축적된 실수를 인정하는 문화다. 타이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실수를 막는 사람을 키운다. 타이핑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넘어서는 길이다. 다음 날 아침, 밀러는 다시 그로시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로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밀러, 보고서 초안받았네. 규정 위반 항목이 없던데? 밀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로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밀러, 자네 40년 경력을 날릴 셈인가? 밀러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총장님, 저는 40년간 규정을 지키는 게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로시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밀러가 떨리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도 규정은 지켰습니다. 서류상으론 완벽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로시가 침묵했습니다. 밀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규정은 최소 기준입니다. 한국은 그 기준을 넘어 최선을 추구했습니다. 이걸 위반이라 부를 순 없습니다. 그로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밀러, 자네 정말. 밀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총장님, 제 손주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겁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진실을 썼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로시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자네 뜻대로 써. 밀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밀러는 보고서를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준비된 선택이었고, 이제 그 결과를 전 세계가 보게 될 차례였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IAEA 한국 원전 점검 결과 발표. 서울 프레스센터.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밀러 단장님, 한국 원전에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다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밀러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종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프레스센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밀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전 세계 원전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밀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원전을 미워했습니다. 밀러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저는 그곳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규정은 완벽했는데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 생각했습니다. 원전은 결국 재앙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밀러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여기 70대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객석의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딸의 목숨은 43억보다 비쌉니다. 그 한 문장이 제 40년을 바꿔놨습니다. 밀러는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IAEA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보였습니다. 한국 원전 안전 등급 최상위 레벨 1.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특별 권고사항, 한국의 인간 중심 안전 문화를 국제 표준으로 제안함.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밀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30년간 키워온 멈출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안전은 완벽이 아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발표가 끝난 후 밀러는 김도연을 찾았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김 책임자님. 김도연이 돌아봤습니다. 밀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게 다시 믿음을 주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밀러 씨, 저는 특별한 거 안 했습니다. 밀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30년 전 욕먹을 걸 알면서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압니다. 김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밀러 씨, 제가 그날 버튼을 누른 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밀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김도연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제 딸에 대한. 밀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매일 그 사랑으로 현장에 갑니다. 누군가의 딸, 아들, 손주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밀러는 김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2026년 3월 IAEA 본부 비엔나 긴급 총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형 안전문화의 국제 표준화.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김도연 씨의 사례를 교육 자료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찬성합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일본 대표 아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 형의 이름도 그 자료에 넣어 주십시오. 실패의 교훈으로 밀러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옆엔 파블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파블로가 속삭였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해냈어. 밀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해낸 거지. 우리는 그저 지켜본 거야. 같은 시각. 한국, 한빛 사목이 제어실. 김도연은 오늘도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책임자님, IAEA에서 교육자료 만든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김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할 일은 아니야.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계가 인정했잖아요. 김도연은 정지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야.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버튼을 안 누르는 게요? 김도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눌러도 되는 하루. 그게 진짜 성공이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김도연이 같은 버튼 앞에 서 있을 테니까요. 체르노빌 이후 세계는 원전을 두려워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세계는 원전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고 가능성을 먼저 인정했고 실수를 기록했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원전 울타리 앞 김도연은 손주를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김도연이 손주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일한단다. 무섭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어.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웅이야? 김도연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그냥 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야. 진짜 강한 나라는 완벽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책임을 공개하고 사람을 키웁니다.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집. 밀러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한 권의 책을 읽어내려갑니다. 책 제목은 멈출 줄 아는 용기입니다. 밀러의 목소리가 낮게 흐릅니다. 나는 이제 안다.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러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원전은 오늘도 누군가의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를 지키며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원전도 기술도 아닙니다. 가난과 전쟁을 견디고 산업화와 IMF를 버텨내며 사람부터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이 나라에 남겨주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작은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조용한 응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우리가 자랑스럽다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묵묵히 지켜온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이 이야기 속 밤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